그러니까 2026학년도 설계국어학원 수능 프로젝트 오늘 그 9월 모의평가 분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평가원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남아있긴 하지만 뭐 교육청 모의고사고 그냥 실전 연습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때요? 그 6평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분석쇼 여러분들 같이 보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9평은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고 수능은 아마 그 중간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이 9평이 조금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미련한 짓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9평이 좀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으니까 수능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내가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그 부정적인 예측이 꼭 들어맞진 않잖아요. 뭐 그건 수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특히 국어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뭐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보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길었고 작품에 대해서 묻는 것들도 조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들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결과가 잘 안 나온 친구가 있다면 못 본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실력보다 조금 잘 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실전 감각도 좀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뭐 2달 조금 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 9평을 보고 나서의 것들을 좀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미련한 짓은 수능도 이럴 거니까 나는 그냥 뭐 수시로 갈래, 아니면 뭐 수능을 포기할래, 혹은 계속 그런 수능을 준비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고 이번 9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소홀했던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그 수험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것도 6평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그 9평의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그 다음에 영역별 특징,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평의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6평에 비해서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6평 분석쇼 다시 동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9평까지 쉽게 나오면요, 오히려 수능이 문제가 됩니다. 이 수능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 물수능이어도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됐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조금 6평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높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의 자세, 또 수능의 난이도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저는 좀 좋았다. 수능 난이도는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평과 9평 정도의 어떤 난이도 그 중간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과거 3, 4년 전에 비해서도 더 쉬워요. 이번 9평이 조금 더 6평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유형이 6평보다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높아진 난이도, 새로운 유형, 선택 과목의 결정, 또 새로운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9평의 난이도가 어떠했는가, 6평보다 어려웠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 9평 예상 등급 컷, 그것들을 좀 먼저 보시면, 9평의 예상 등급 컷을 좀 먼저 보시면, 자, 지난 6평보다는 확실히 좀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5점에서 6점 정도 좀 떨어졌는데, 화법과 작문이 90점대 초반에서 선생님 예상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80점대 후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난이도는 원래 94, 95, 또 업무에도 한 91, 92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6평과 똑같이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마인드적으로는 본인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고, 특히 이제 4등급, 5등급 대 친구들, 특히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지문 정도 더 잘하면 2등급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평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경향 6평보다는 어려웠죠. 독서는 먼저 보시면 지문의 길이는 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가나 지문이 좀 다소 길었다는 거. 가나 지문이 지난 6평에서 사회문화로 출제됐는데 이번엔 똑같이 인문 쪽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인문 예술 쪽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유지가 됐고요. 연결 문제 역시 가나 지문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고 보기가 뭐 2문제까지도 또 출제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문 난이도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문학이요. 문학이 좀 이번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연계율은 50%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현대소설이 비연계로 출제됐고 수능에서는 그렇지만 연계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고전산문이 연계로 나오고 현대소설이 현대문학 쪽이 비연계로 나오냐 이거는 뭐 명확 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점수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고전소설 쪽, 고전산문 쪽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 고전산문 쪽을 최대한 연계 쪽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쪽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있다면 수능에서도 고전산문 쪽이 연계로 나올 거예요. 연계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 오히려 고전산문보다는 고전산문을 잘 대비하다 보니까 현대소설 쪽이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비연계 현대소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파이널 때 여러분들과 좀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고전산문도 고전산문이지만 현대소설을 또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비연계 현대소설이라는 것이 이번 9평에서 하나의 키워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시 복합은 좀 쉽지 않아요. 특히 보기 문제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좀 하나의 키워드로 잡았어요. 파이널 때 좀 강조를 많이 할 거고 현대시 비연계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좀 감상하기도 좀 난해한 작품이었어 사실은. 근데 하나 이럴 때 말씀드렸죠. 감상이 난해한 작품일수록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단순히 텍스트의 논리성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비문학적으로 독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면 앞뒤의 문맥을 가지고 논리성을 따져본 친구들은 잘 풀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비용인데 보기도 없어? 이게 작품 뭔 내용이지? 좀 이러면서 헤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키워드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보이는 문제 유형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현대소설에 하나가 있긴 했었는데 그건 이따 볼 거고 또 작품을 아까 이제 소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종합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단순히 끊어서 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요소가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작이 조금 새로운 게 대거 출제됐어요. 6평에는 뭐 전혀 새로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좀 대거 새로운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거고 엄매가 지문형 문법의 오답률은 좀 여전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37번의 경우는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이 조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좀 기본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체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보기, 독서 보기 그 다음에 문학, 현대소설, 현대시, 그 다음에 엄매, 지문형 문법 이 정도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평에 좀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서 좀 특이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형, 주목해봐야 될 유형 첫 번째는 먼저 독서 이론입니다. 보통 독서 이론에서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3번 문제였어요. 보기가 너무 길었어요. 이거 오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기가 너무 길고 독해를 해서 지문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기가 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보기가 이렇게 길고 이러니까 막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것들은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 9평에서 만약에 새로운 게 나왔다면 이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수능에 꼭 그 새로운 유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에서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9평에서 나왔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지가 그냥 단순히 변별력을 여러분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그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분히 독해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어휘 문제. 보통 이렇게 단어를 짝을 지어서 2개씩, 한 선지에 2개씩 물어보는 거는 출제가 됐었어요. 지난 6평에도 그렇고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문장 형태로 줬습니다. 이 두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문맥적으로 헷갈린다라는 학생들은 하나만 먼저 보고 선지를 소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유형도 계속 나올 것인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이긴 하고. 자, 14번 문제. 과학기술입니다.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개 방식은 보통 이렇게 1문단, 2문단 선지에서 안 찝어주잖아요. 선지에서 안 찝어주고 그냥 뭐 긍정형 발문으로 적절한 것으로 물어보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가나 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14번 문제에서 좀 특이하게 어느 문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 위치를 찝어주니까 부정형 발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몰입 시즌에서도 이 전개 방식 유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유형이 있고요. 항상 뭐 표를 준다든지 하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3문의 32번이요. 요거는 수능에도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있고 저희가 시즌 1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 B, C, D, E를 선지에서 각각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묶고 막 순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A와 E는 뭐 D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좀 크게 큰 단위로 끊어서 중략 단위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좀 크게 끊어서 작품 그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심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또 사실 이게 A, B가 없으면 그냥 내용의 위치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가 없으면 뭐 A의 어떤 그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나 뭐 공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선지에 넣어보면 사실 위치 찾는 문제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이런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주목해봐야 될 유형 두 번째는 헌법과 장문 40번이에요. 이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45번이나 44번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또 시각 자료와 함께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좀 괴롭혔는데 오히려 이 자료 해석 문제가 화작 융합으로 들어갔고 시각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난이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수능에도 과연 자료에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저는 원래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작 41번이요. 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기엔 이게 문학에도 있고 뭐 아까 전개 방식, 독서 전개 방식 문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페이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찐으로 새롭게 나온 유형인지, 그러니까 뒤에 얘기할 45번 같은 건 정말 오랜만에 새롭게 나온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41번 같은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 뭐 학생들이 나도 동의해 이 동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치 그 학생 이해 평가 부분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예요.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겉으로 봐선 새로운 유형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 원래 있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그 선지나 혹은 보기에 있는 내용이 그 초고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위치 찾는 문제예요. 위치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B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이것이 뭐 어떻게 푸느냐 이거보다 이걸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거는 페이크야, 이거는 원래 있던 유형을 그냥 겉모습만 바꾼 거야,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이 장문 단독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간 잘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잘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초고의 내용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보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출제자의 의도, 뭘 물어보는가를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 이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새롭게 그동안 연습해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드릴 테지만 그냥 전체를 다 읽고 차분하게 푸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매 36번이요. 지문용법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이제 뭐 내년에는 이런 형태가 없어지니까 뭐 별말은 안 하겠지만 내년에 이제 화법과 언어에서 또 이런 게 나올지 걱정이긴 합니다. 이제는 뭐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내년이 아니죠. 저희 뭐예요? 내후년에 이제 지금 1학년들 이 풀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문용법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대학교의 교재 하나를 선정해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논문을 하나 베껴서 그냥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저는 병신 같다고 봅니다. 지문용법을 잘 낸다는 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문법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심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병렬 구조니 뭐니 이런 거는 저는 이 평가원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이 지문용법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병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 아니 웃긴 거는 지금 뭐 국가교육청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공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을 내야 되는데 왜 지문용법을 그것도 그 평가원에서 이딴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거 평가원이 문제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무슨 사교육을 때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욕먹어야 될 짓이에요. 저는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문법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비문학이지 않습니까? 시간 잡아먹는 문제고 뭐 A, B, C, D 이거 장난칩니까? 이게 무슨 문법 개념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37번 같은 거면 모르겠죠. 아까 조사 물어보는 거. 그렇게 내라고요. 많이 틀려와도.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병신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빨리 지문용법 같은 거 없애버리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문용법 짧게 주든가요. 보기 형태로 주든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건 잘못 출제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그래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빨리 저는 언어와 매체 확보가 잡는 이 선택의 과정들이 사라지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합법과 언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안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구평의 영역별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학입니다. 자 지문과 문제형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형태는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뭡니까 복합 지문이 2작품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3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죠. 유형은 같으나 이제 형태만 바꿔서 출제한 그런 문제들 아까 뭐 그런 몇 번 문제입니까? 현대 소설에서 32번 고전 3번 32번 같이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비연계 지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대시도 여기 좀 어려웠을 수 있겠고 현대 소설도 좀 어려웠을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처 능력, 특히 현대 문학에 있어서 고전 문학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파이널 때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BS 연계율은 그대로였습니다. 현대소설은 여전히 비연계 작품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복합지문에서 연계 하나, 비연계 둘 똑같습니다.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고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왜 비연계에서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전문학보다 되려 현대문학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 여전히 연계 작품의 그래도 비중은 높습니다. 대처 방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연계 작품을 학습한다는 건요 단순히 내신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연계 작품까지 할 수 있는 즉 패턴이나 어떤 감상하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감상하는 눈을 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 학습 작품은 여전히 중요하고 고전은 패턴 어쨌든 익히셔야 돼요. 이번에도 또 보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턴을 익히고 거기에 따른 작품도 익히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파이널 때 우리가 EBS 정리를 통해서 좀 해볼 거고요. 현대시는 반드시 연계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현대시는 반드시 연계 학습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시를 보는 눈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합지문이 나오더라도 한 작품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좀 시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학생들은 반드시 좀 연계 학습을 해 주세요. 자, 현대소설에서 또는 고전산문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작품 내용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읽고 푸는 거. 그런 부분들도 파이널 때 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서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지문의 문제 유형 그대로입니다. 가나 지문의 길이가 좀 다소 길었는데 이게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 똑같이 푸는 거니까. 자, 보기 문제가 이번에 꽤나 어려웠어요. 6평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6평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6평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요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9평 때 이렇게 냈는데 잘 본 것보다는 못 본 게 차라리 나아요. 평가원에서 좀 조절해 줄 거 아니야. 바보들은 여전히 똑같이 못 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기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독서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연결 문항은 여전히 없습니다. 연계와 난이도 6평은 연계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뭐 플로리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 확실히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좀 연계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고요. 지문의 길이나 이런 것들 유지가 돼 있고 보기 유형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6평 그 분석 그 쇼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기 유형의 난이도가 6평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거 그게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죠. 보기 문제 대처 방안 보시면 보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과학기술 지문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않은가. 17번도 그냥 뭐 어렵긴 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또 가나 지문에 대한 길기 때문에 대처 능력. 그래서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보기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가나 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키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선택 과목. 합법과 작문 새로운 유형들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찐 새로운 유형이냐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어려웠던 건 아닌데 뭐 45번 같은 게 뜬금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대처 방안만 좀 기르면 될 것 같고요. 언어는 지문형 문법 출제 이상해요.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면 저 진짜 이 완전 영상 만들어서 퍼뜨릴 거예요. 막 알고리즘 타격할 거야. 그리고 37번 문제 왜 많이 틀려오는 거예요? 이거 조사 문제인데. 이제 안 되면 버렸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9평 때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화장 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매체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 예상과 학습 어떻게 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9평에 이제 뭐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달려나가야 돼요. 이때는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물음표 같지만 물음표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내가 보완하는 거야. 6평보다 어려운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오히려 9평 쉽게 나왔으면 좀 무지하게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낫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약을 먹은 겁니다. 좀 못 본 친구들은 보약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잘 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4등급 이내다? 전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4등급 이내면 충분히 2등급까지 받을 수 있고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약간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 또 시험장에서의 멘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9평은 물음표를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았고 또 수능까지 내가 뭐 잘 봤으면 이걸 가져가야겠고 못 봤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4등급 이내라면 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뭐 5등급이더라도 좀 살펴보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밑줄이 가야 될 겁니다. 자신을 분석하고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수능 예상 6평 때 그랬죠. 6평 때 9평은 이거보다 어렵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제 요 바탕이 지금 6평 그 바탕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 글자 바꾼 거잖아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로 바꿨어요. 이 수능에는 문학보다는 화작 독서에서 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 거고. 수능은 이랬을 때 물론 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6월, 9월의 중간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출제했는데 점수가 더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이게 지금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해요. 물음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갖다 붙일 필요 없어. 내가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실전 전략만 여러분들 잘 좀 다져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일단 EBS 문학은 요번에 문학 좀 어려웠다면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패턴 익히고요. 좀 웬만한 작품들 좀 익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수능은 항상 더 잘할 수 있다. 난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주 부족한 것. 아까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자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을 바로 알고 보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게 선생님의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바로 보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솔개국어학원에서 여러분들 파이널 시즌 좀 마무리 우리 이제 정말 이제는 역전을 노리는 또는 잘했다면 유지하는
그럼 마무리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 전략 노트 나눠드릴 겁니다. 각 영역의 전략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BS 패턴별 아까 정리지 한 줄로 정리한 거 드릴 거예요. 또 실전감과 매주 다지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쫄지 않게끔. 그 다음에 6평, 9평 봤으니까 새로운 유형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이죠. 여러분들 1대1로 매주 학습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세워줘서 미션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10명 내외로 한 반을 꾸려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파이널 강의 총 9회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수나 이감 모의고사 전략 노트의 완성 작업은 한수나 이감 모의고사를 하는데 요거는 8회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EBS 패턴 정리는 한 주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9회고요. 아침 모의고사는 매주 실시할 겁니다. 명절 빼고 매주 실시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제가 찝어서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는 화자기도 업무 강의 영상을 제공을 할 거니까 꼭 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10월 첫째 주 빼고 매주 강의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는 아마 그 주말은 역시 추석 바로 앞이라 좀 어려울 거고요. 따로 강의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 작업 매주 진행되는 1대1 개별 학습 안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교재 한수나 이감 모의고사 일단은 한수는 독서가 괜찮고요. 이감은 문학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수 위주겠지만 한두 주 정도 이감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막판에 갈수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략노트 말씀드렸죠. 영역별. 그 다음에 EBS 패턴 정리지. 교재는 또 추가 모의고사 역시 드릴 거고 연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EBS 신압으로 나머지 수능 완성 제공할 거고 피드백 교재들 그동안 드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검사할 예정입니다. 1대1 케어 매주 화요일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달라. 그래서 했는지 체크표를 매주 드려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학습 계획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넣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 스스로 난이 뭐 연계 학습이나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50% 정도. 또는 모의고사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 넣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매주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 학습 계획을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몰라요. 지금 뭐 5등급 때 거의 끝 그 4등급 걸쳐 있거나 4등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후회가 남지 않게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나는 뭐 역시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 부분에서 매주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세한 안내 나 수업은 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에는 9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개 국어학원 대표강사 이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